사실 여러 번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죽도록 노력했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너무 초라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책상 앞에서 뭔가를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질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내가 야 이번에는 나는 뭐 고가도 좀 잘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죠? 정말 애써서 한 프로젝트인데 그룹장님, 팀장님한테 박살 날 때도 있고 저도 그럴 때는 막 옥상 올라와서 담배 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요령만 피운 뭔가 공부도 좀 대충 하는 것 같고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친구. 그다음에 내 주변에 또 어떤 뭐 김대리, 이대리, 최과장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쉽게 성과를 좀 자기 걸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때도 있죠. 이때 우리 마음에 인간을 불평분자로 만드는 이번 시간 주제, 그 악당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모든 일, 내가 하는 일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든 다 의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 억울함이 치솟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잔잔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감정이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불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 노력이 부정당했다.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했는데 야 그게 부정당했다라고 느끼면 정말 깊은 상실감을 맛보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알아주고 그래 너가 맞아. 너 진짜 열심히 한 거 알지?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절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불만이라고 하면 너무 얕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쇼펜하우어는 이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약한 인간이다. 이런 쇼펜하우어 같은 이 대철학자조차도 이런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린다고 인정을 했어요. 쇼펜하우어의 중심적인 사상은 굉장히 불교 사상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불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의 넓은 의미의 기독교, 그 중심적인 논지는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누르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나의 욕망에 대해서 그죠? 세속적 집착.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표현을 할 뿐이에요. 어느 종교가 맞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종교나 사상에는 일정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적이라고 판단받는 게 아니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 다른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초월이라든지 이런 동양적인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세게 가는 게 이슬람 최고의 가치가 복종이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알라에 대한. 기독교에서는 그것보다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하거든요. 사랑. 근데 불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열반을 강조합니다. 내려놓는 거. 열반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뉘앙스나 느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좀 불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 누구보다 약한 인간이다라는 뜻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동물적이다. 여러분이 조금 불경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의 후예잖아요. 진화론이랑 진화의 방법이랑 창조의 주체가 누군가는 다른 문제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기독교의 중심 철학이나 카톨릭에서도 진화론 인정하고 있죠. 다만 여전히 이 표현이 익숙하진 않죠. 그렇지만 쇼펜하우어 말을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나 이런 어떤 마음에 많이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대철학자조차도 이런 나는 약한 인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들뜨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근데 반면에 막 내가 예를 들어 시험을 좀 내 성적을 누가 알게 됐어요. 그때 보였던 그 사람의 냉소적인 눈빛이나 뭐 아니 표현, 가족들의, 친척들의, 명절 때 보여줬던 나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차가움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며칠 밤 설칠 정도로 막 우리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불공평해서 괴로운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불공평을 겪는 내 마음 있죠, 마음. 이 마음이 그 다른 사람의 사소한 반응 하나에 너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야, 용규야, 너 진짜 힘들었죠? 내 마음 알아주네. 야, 너는 그게 힘드냐? 그러면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잠도 안 오죠, 그죠? 내 기분의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게 뭐예요? 지옥의 시작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세상이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나의 감정, 마음 같은 것들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원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남한테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시키려고 했을까요?
억울하고 불공평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내 방향성이 맞았는지, 또는 내가 겪은 일이야, 직장에서 이런 일 당했어, 얼마나 부당한지 막 그거를 증명하려고 들거든요. 그죠? 심지어 내가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한데도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풀어놔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여기서 뭐라고 지적하죠? 이 말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글 쓰고 연설하고 이런 거는 흙으로 빵을 만들어서 소꿉놀이 하는 것과 같다. 네 마음을 그 언어라든지 그런 걸로 다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언어라든지 이런 문자와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들, 뭐 그게 뭐 너무나 고양됐든 아니면 너무나 침울하든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남한테 구구절절 설명하고 위로를 바라내기는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뭘까요? 그냥 흙장난처럼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진정한 해소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공감을 얻길 바라면 주도권이 상대방한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걸 쇼펜하우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게 지적 허영심이라고 쇼펜하우어가 지적을 해요. 지적 허영심. 내가 내 마음 공감받길 바라는 게 무슨 지적인 허영심하고 관계가 있어? 저도 읽으면서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피해자든 아니면 노력가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든 뭔가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일기장에 쓰고 죽어버릴 거야. 죽은 뒤에 누가 내 일기장 보면 내가 얼마나 내가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뭐예요? 전부 허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허영이 우리를 불공평에 자꾸 묶어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과잉 평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허영이라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이제 세상의 어떤 이런 노이즈, 소음에서 좀 단절된, 약간 불교적이에요. 나의 동굴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 막 운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현실 상황과 싸워서 이기려면 바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설득해서 억울함을 막 해소하려고 하고 막 일기 쓰고 죽으면 누군가 봐주겠지, 이런 따위의 생각들은 뭐가 된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유일한 탈출은 이거 굉장히 의외입니다. 혼자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혼자서 방에 처박혀 있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일어난다는 게 행복의 정복이라는 버트런트 러셀 천재 수학자의 책이 있는데, 철학자의 책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보기로 하고, 어쨌든 나를 쳐다보는 불쾌한 표정이나 나에 대한 그 냉소적인 평가, 뭐 성적이든 뭐든, 그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 대상들 있죠. 다른 사람들. 그래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일단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 오염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단절을 시켜놓고, 그래야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소프트웨어도 리셋되고 마음이 좀 회복되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고독 속의 동굴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없는 곳에서 뭘 해야 된다? 흩어진 마음의 균형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다른 사람의 말, 그것을 갖고 바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허영을 갖지 말고 더 막 나는 힘들구나 괴롭구나 죽겠구나가 아니고,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흔들렸던 내 중심을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 속에서 냉철하게 다시 세우는 과정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혼자 방에 속이 짱 박혀 있으면 그거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거는 말하자면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그런 느낌인 거죠. 전략적인 어떤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라신? 하나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열반 이런 게 아니고 몰입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몰입일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억울한 마음 달래려고 억지로 긍정적인 사교적인 척 괜찮은 척 웃고 막 그러는 것도 뭐가 된다? 이것조차 하나의 허영이에요. 마치 잘 극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또 외부적인 걸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웃음은 열광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거 가짜 웃음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교적 웃음을 얘기를 합니다. 열광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서 어설픈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사교적인 거, 나는 그래도 잘 극복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막 너무 침울하고 그럴 때는 한껏 침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괜찮아, 막 괜찮은 척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뭘 한다? 내 안에 있는 이 고요한 에너지를 흩어지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불공평함을 느낄 때 내가 진짜로 택해야 될 최상의 태도는 바로 열광입니다. 열광. 열광은요, 이게 우리 서구의 언어로 바꾼다면 매니아예요, 매니아. 어딘가 이렇게 막 몰두하는 거. 근데 어디에 몰두해야 될까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내가 인간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에 열광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뭐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뭐 다들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뭔가에 좀 일단 압도돼서 빠져들어야 돼요. 열광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알거든요. 일단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적인 허영을 좀 고립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타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나 자신의 어떤 이런 말하자면 지적인 희열, 성장 이런 데 도취가 돼야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내가 진짜 내 노력을 안 알아주는 것 그래도 뭐가 내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자신에 대한 진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찬다는 거죠. 내가 쏟아붓는 이 몰입의 시간만큼 데카르트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오타쿠들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씀 남겨주시는데 그 말도 맞을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오타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몰입의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오타쿠가 돼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근원적인 타인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분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독수라는 얘기를 쇼펜하우어는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를 추가를 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평가 때문에 한 방 맞잖아요. 어질어질해요. 뭘 내가 바로 서고 내 마음에 모든 게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나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고 싶지만 내 속에 핑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잘게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현재를 벗어나려면 이건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현실로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어야 돼. 이런 사고들이 있어야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뭐랄까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그리스의 이제 언어입니다. 어떤 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던데 세계극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극장. 세계극장은 이제 하이데거가 쓴 말이 아닌데 하이데거가 썼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하이데거는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하이데거는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두 개의 취지는 조금 비슷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내가 보여준 내 모습은 진짜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연극 속에 나는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 규칙 속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근데 사실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내가 안 사회적일 수가 없어요. 평가나 어떤 기분의 기준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 속에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왜 자꾸 예술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삶 속에서 왜 어떤 그런 즐거운 요소들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 속에서 그 룰이 주는 어떤 불확실성, 그 속에서의 도파민을 추구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꾸 성취가 안 되다 보면 내가 도파민이 발생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도파민 없는 사람 죽거든요? 행동을 유인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이 생기죠. 무슨 확실성? 실패의 확실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실패의 확실성을 맛봅니다. 해도 잘 안 된다. 솔직히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막 좌절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 정면 승부하지 마시고 저는 뭐를 좀 추천드리냐면 약간 여기서 벗어나서 예술까지 안 가도 돼요. 만화도 예술이고 여러분 음악도 예술이고 뭐 내가 친구랑 그냥 노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규칙이 있고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만화 뭐 내가 야간 정에 끊어놓고 막 60권까지 다 보기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음악 분석하는 거일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을 쭈구리로 만드는 세상에 어차피 우리 살아야 돼요. 그거 말고 여러분을 완결성 있게 만들어준 세상이나 조직이나 집단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인 것이든 그죠? 그 속에서 좀 보충 좀 에너지 충전 좀 하고 오세요. 구조화독 서폭은 저희 예술이 아니고 그런 방법론적인 거고 저는 어떻게든 놉니다. 어떻게든 놀고 저는 음악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음악 듣고 그래서 안 들었던 음악들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거 듣고 기분이 좋았다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시고 불확실성 자꾸 인생에 채워줘야 돼. 뭔가 불확실하고 새로 정복하고 싶고 룰 속에 돌아가고 성취가 있을 만한 것들로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하고 오세요. 내가 다른 게임에서 이기가 어렵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데서 그런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예술에 대해서 열광했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쇼펜하우어처럼 살면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솔직히. 왜? 철저하게 고립되고 뭔가 집착을 내려놓는 고행적인 수행 방식을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생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거를 포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완벽한 어떤 규칙성 놀이, 순수 놀이가 바로 예술이거든요. 삶 속에 그런 행복하고 즐겁고 자발적인 놀이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나 그럼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지점들을 한번 인생에서 찾고, 내 삶을 설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것과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막 인생이 막 시궁창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일, 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잠들고 깨어나서 조금이라도 하고 틈틈이 해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원래 여러분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그 인간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고, 다만 공부라든지 타인과의 비교 속에 자꾸 놓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간력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 인생의 설계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의 판단,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내 인생의 요소로서 즐거움, 놀이, 이런 것들 자꾸 넣으시면 좋겠어요.